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최순실 관련해서 난리를 쳤을 때 최순실이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보고 그거를 교정을 해줄 정도로 국정관여를 했고, 심지어 그런 교정한 내용이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이 돼 있는 짓거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역시도 실제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되는 보고서를 똑같이 복사를 떠갖고 지가 같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또 하나의 VIP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뉴스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사 라인이 주요 보고서를 2부씩 인쇄해서 요청하곤 했다. 여사와 자신들이 볼 용도였다. 그래서 여사 라인의 과도한 관여에 대통령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도 정권 초에 여사 라인 진입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있었지만 결국 김 여사의 의중을 꺾지 못했다. 심지어 애초에 정해져 있던 자리가 바뀌기도 했고 경질 위기에도 굳건히 버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김건희 라인은 김건희와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됐던 사람들이죠. 이들 중 일부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시작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인수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작은 대통령실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줄이겠다 그래갖고 100에서 200명을 문재인 정부보다 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잘라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때는 숫자를 줄인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채용되는 놈이 전부 다 건희 라인 애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0에서 200명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700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이걸 500으로 줄였다가 이걸 900으로 늘린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 안에 한 800~9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대통령실 안에 건의가 묻어있는 라인들이 실제적으로 700명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라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라인은 애초부터 정무직으로 쭉 남아 있어갖고 대통령실 고유 업무를 하던 정말 없앨 수 있는 필수 공무원들이야. 얘네들이 진짜로 뭐 문서 작성부터 시작하고 의전 업무나 경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실무자는 숫자가 확 줄어 있는 거고, 저 새끼는 뭐 하는 새끼지 싶은 새끼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옛날보다 적은 사람들이 대통령 둘을 모시고 있으니까. 심지어 스케줄도 따로 나가는 데다가 출퇴근도 지멋대로 하는 새끼들이 둘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전이 아니라, 그 정무보고, 국정보고 관련한 문서들을 쓰는데, 그럼 각 부처에서 올라온 얘기나 건이나 입법 관련된 거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갖고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한 부를 더 내놔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부를 더 갖고 간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뜻 따져놓고 보면 김건희가 먼저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나중에 남은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해갖고 거기에 대한 정책 결정이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이 누구한테서 내려온 라인이 0이 더 설 거냐. 이미 김건희가 더 선다는 거죠. 이미 숫자 파워게임 안에서 밀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럼 사실상 일하는 공무원들 진짜 열공해갖고 밑에서 업무 보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쪽에 있는 애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해봤자 나중에 수정되거나 욕이나 얻어쳐먹는 거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김건희 쪽 라인에 있는 십상시가 와서 요구하는 것들만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미 국정의 주도권이 김건희한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중에 일부만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도 한 1,300명 정도 인사에 대한 초대장을 냈는데 성렬이는 600명 냈고 김건희는 700명, 한 100명 정도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날렸다는 거죠. 그럼 그 700명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나 윤석열의 어떤 정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럴 거면 윤석열이 불렀겠죠. 김건희가 불렀다는 이 700명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고, 무슨 기준으로 거기 가서 VIP 행사를 했으며, 그 이후로 대한민국 국정에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 안에서 이상한 짓들을 했었겠냐는 거죠. 얘네들이 와갖고는 결국은 지 끈앞풀들을 한 명, 두 명씩 김건희한테 다 꽂은 게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 봐달라고. 그 사람한테 직보하고 김건희한테 직보할 수 있게끔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김건희한테 부탁해서 현지에 꽂았겠죠. 그럼 그렇게 꽂아냈던 놈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밖에서 예를 들어 누가 아버지가 야 우리 이쪽 지역에 이번에 무슨 뭐 도로 공사 한다고 하는데 그거 설계 우리 쪽으로 좀 돌게끔 얘기 좀 해갖고 압력 얘기 좀 해봐라라고 제 힘으로 안 되는데 건희 여사한테 가갖고 뭐 해드린다 그래 언제 한번 어머니한테 연락 드린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수작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왕궁에서 내시가 권력이 센 거는 내시가 왕하고 만날 수 있는 면담자들을 주선해가지고 그 스케줄을 잡아줬기 때문이거든. 뭔가 청탁을 하려고 그러면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왕을 만나는 권한들을 내시들, 병풍들, 문고리들이 쥐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내시들한테 뇌물을 줘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에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그 꼬라지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 취임식 때도 뭔가 취임식이 엉성하고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인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취임식 때 얼굴 비추면 대충 저 사람은 정치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수고 학계에 있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뭐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모아갖고 취임식을 하잖아. 근데 그때는 노란색 비포를 달고 들어가는 저 VIP라고 들어가는 놈들이 통제 라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거 뭐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어디서 이상한 잠바떼기 걸친 놈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이유가 뭐냐? 건희가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자기랑 연결고리 있고 자기하고 같은 범죄를 했던 동업자들이나 또는 뭔가 과거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한풀이를 한 거지. 나 잘 됐어라고 김건희가 한풀이를 하는 용으로 이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던 거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 국정을 갖고 놀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조직력을 과시를 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갖고 어떤 놈한테 공짜로 5년 동안 전세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집 잘 지키고 앞으로 잘 살아주세요 하고 전세를 줬는데 이 새끼가 돈도 한 푼 안 내고 들어온 얘가 갑자기 이 집이 살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집에 가서 살고 이 집은 동네 노인들 놀이방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거야. 집주인은 허락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보증금도 안 된 놈이 이 집을 전세를 잡히고 다른 놈한테 전전세를 잡히고 다른 데 가갖고 지가 따로 집을 얻어갖고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내 집 앞마당에서 임대 사는 놈이 걸판지게 지들 식구를 불러가지고 집들이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나하고 내 집에서 얻은 보증금을 갖고 새 집에 가갖고 개판 5분 전으로 그 집을 쓰면서 아니 술 처먹거나 친구들 만나서 놀 때만 되면 옛날 집에 와가지고 그러고 놀다 가는 거야. 실제 집을 2채를 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내 집을 지 맘대로 다 바꿔놨어. 심지어.
그래서 나도 내 집을 이제 다음번에 올 세입자한테 조율해줘야 되는데, 이 집은 앞으로 세입자 받는 집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집은 그냥 동네 사람들 놀이터로 써야 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노는 놀이터, 노인정에 대공을 해줘야 된대.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미쳐버릴 노릇인 거야,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 너 그따위로 하려면 방 빼고 나가. 그랬더니, 아닌데? 나는 5년 동안 살 권리가 있는데? 나는 이거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당신이 방을 빼라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대로 태박을 주고 있는 거죠. 진짜 이 정도면 사기꾼이고 강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불법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쪽 놈한테 세를 준 내가 잘못이기는 해. 저기 사람을 몰라봐서 그 그랬으니까. 새끼한테 세 준 집주인들 손가락 잘라야 돼. 나도 내가 단독으로 준 건 아니야. 나랑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그렇게 그 사람이 좋다 그래서 걔 손가락 잘라야 된다니까. 너 그래서 그 새끼한테 멱살을 쥐고 하는 얘기가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명의로 돼 있는 집이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뭘 괜찮구만 전체 입자보다 훨씬 나은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새끼를 진짜 패 죽일 수도 없고 아무튼 이 피해는 패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아니 또 이거 패 죽이면 또 그게 또 불법이 될까봐 처벌받을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공유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는 하는데 공동 주인이긴 한데 진짜 너도 사람이면 앞으로 다음번에 임대인 뽑을 때는 임대인 선정할 때는 사람 좀 보고 뽑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이 있는 공유 이 새끼는 그래도 좋대 저 새끼가 우리 집이 아작이 나고 있는데도 님의 사연을 들으니 왜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같이 지분을 형성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군요. 살 때부터 그랬어. 우리 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너는 얘랑 그냥 공업하고 공유하고 살아야 된다. 이 집에 살려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지. 나도 진짜 청산해주고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걔도 절반은 집주인이고 나도 절반은 집주인이라. 지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뚝 갈라지면 안 되나? 그 불가능한가? 나 정말 너무 그거 하고 싶다. 그래도 나는 좀 위안이 되는 게 이 새끼가 저거를 세입자한테 줘놓고 쟤랑 짜옹을 먹어갖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였더라고. 와, 세상에 나쁜 놈이네. 그래서 세상에 건달 새끼인 줄 알면서 저 새끼한테 집을 세주면 나를 쫓아내줄 줄 안 거야. 근데 저 건달 새끼가 그 건달 새끼가 야, 그 집 니네 소유로 해줄게. 너 소유로 해줄게. 그렇지. 너 단독 소유로 해주고 내가 너 공동으로 돼 있는 너 딴 사람 빼줄게. 아마 그러고 짜웅을 해갖고 거기에 홀딱 속아갖고 그 새끼가 거기 그 임대를 주자고 전세를 주자고 이 난리를 쳤거든. 근데 이 새끼가 뒤통수를 쳤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우린 이미 혈압이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 당하고 혈압이 오지만 이 새끼는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주워 처맞고 또 거기 가갖고 앓는 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만 그래. 중요한 건 쥐를 때린 게 그 건달 세입자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 새끼 탓은 또 안 해. 그러게 말이야. 왜냐면 저도 쪽팔리거든. 야. 지가 세준 놈한테 처맞고 온 게 쪽팔리거든. 그래서 아무 말은 안 하는데 야 너 진짜 왜 이런 새끼한테 세주자 그랬어 그랬는데 그거는 지가 쪽팔린가 봐. 자존심 상하나 봐. 그래서 뭐가 어때서 전번 세입자보다 홀랐구만. 청소도 잘하고 일도 잘하네. 이 새끼 뚫린 입에 전본 세입자를 입에 올려. 이 새끼가 아주 너 한 번만 더 입에 올려라. 쓰레기 새끼야. 그래서 계약 끝나기 전에 이 새끼를 강제로 내쫓으려면 같은 세입자 아니 같은 지분 주인의 일종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새끼도 지긋지긋한가 봐. 그래서 조만간 내쫓을 수 있는데 얘도 동의를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걔 잠깐 기절시켜놓고 우리가 해치우자. 그럼 깨내갖고 지랄할 거야. 진짜. 왜냐면 그걸 또 약점 잡으려고 그럴 거야. 지 모르는 사이에 지 허락 안 받고 불법으로 했다고
또 그런 짓 하면 또 양아치 새끼도 거기에 또 덩달아 일어나갖고 지랄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많이 당해봤으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살려면 내쫓는데 너 그럼 입 닫고 있어 라고만 해도 알았어 그럼 나는 못 본 척 할게 라고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강제 퇴거를 꼭 시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들으니 더 열불이 터지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함부로 그 공동주택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 돈이 없어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함부로 세입자 드리는 거 아니다. 잘 알아보고 전집에서는 어떻게 살았었는지, 주변의 평판은 어떤 놈인지, 어울리는 친구들이 어떤 놈인지 잘 확인해야지. 그럼 우리 집 불량 청소년 소굴 됐어, 지금. 아니, 귓구녕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대가리가 나쁜지 못 알아들어 처먹어 아주 그냥. 자, 이와 관련해서 인사 전행에 대한 그 후속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진짜 윤석열은 어디 하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윤석열이 꽂아줬다는 놈도 없고 윤석열이 인사 전행을 했다라는 게 없고 다 김건희만 한 거야. 이거는 진짜 김건희가 혼자만 나쁜 년이거나 천하의 쌍년이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진짜 모질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자 후자 다 동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김건희 관련된 인맥이 특히나 문화계의 기관장으로 특히 문체부 관련된 기관장들 전체가 다 김건희 출신 라인들로 쫙 깔아졌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인물 가운데 최소 4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한겨레가 확보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이 김건희 명의로 초대된 인사 가운데 정용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그리고 김성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용석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공연 이 김건희가 홀로 관람하도록 했다는 황제 관람에 관여한 사람이고 김성원 같은 경우는 당국대 교수 출신인데 직원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요. 그리고 김옥랑 서울예술단 이사장, 과거 학력 위조 사건으로 석박사 학위 박탈되고 기소됐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뽀롱뽀롱뽀로로 공동 저작가인 김희로 이 사람이 전혀 관련이 없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이 돼서 이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 문체부에서 오래 일하다가 세븐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하는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 코리아 레저 혁신경영본부장으로 옮겨서 근무하던 전병극 이 사람은 문체부 1차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딱 보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놈들인데 그런 기관장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런 기관장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와 연관된 뭔가 수익 사업이 거기에 따라 붙여갖고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건희가 자기 하수인들 내지는 동업자들을 이런 부처로 내려보내가지고 그와 관련된 사업 짓거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뽀로로 저작권자가 오케스트라로 오케스트라 갔다는 거. 이사장이래. 뽀롱뽀롱 뽀로로. 네,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거 엄청 음악 출신도 아니고. 오케스트라던가.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어떤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김 여사와 20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사장직 맡았다. 월급을 받거나 이권이 있는 자리도 아니다. 근데 이권을 저지를 거잖아.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해외 공연을 뭐 잡는다든지 아니면 자칫하면 이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최은순 팔순잔치에 가가지고 거기 가고 찬조를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무튼 이런 문화계나 이런 쪽에 김건희가 유독 애착이 많잖아요.
뭐냐면 자기 어떤 경력을 부풀어 올리는 데 있어서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요런 문화계 쪽 관련된 일이었잖아. 그래서 무슨 뭐 애니메이션 게임협회 이사도 맡고 애니메이션 이사도 맡고 다음 회장이랑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리들을 돌아다녔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자체로 이권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 이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권을 어마무시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입장도 있는 거고요. 사기를 생각하고 혹시나 사법적인 판단 이런 판결 내지는 위법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무리한 짓거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용병인 거야. 요 한 타임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러한 거 해먹자라는 타임으로 가갖고 할 거라는 거죠. 1년만 지나면 감사해보면 다 드러나요. 뭔 짓을 했는지. 나 뽀로로까지 싫어지네. 아니 근데 최근에 나 이거 정말 놀란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븐러 카지노를 비롯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을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시간 제한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여건들을 걸어가지고 내국인들도 출입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썰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얘기를 해본 게 지인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세븐럭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븐럭이 중심이 돼갖고 그 얘기가 흘러나온 걸 들은 게 내가 넉 달 전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조만간 어떤 변경 공시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섬찟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예를 들어 김건희의 힘을 얻어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쪽 업체 측에서 오히려 사람을 끌어다녔을 수도 있었겠다. 저희가 무슨 일이 필요로 한데 그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 건희 측하고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라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리들을 선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다 하방 낙하산만은 아닌 것 같거든. 초빙하는 자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초빙 후에 실제로 엄청난 대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체들이라든지 어떤 국가 지원이 필요로 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쪽 라인이나 이런 사람들, 비서관 출신이라든지 행정관 출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딜을 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게 확실히 맥힌다라고 하는 선례가 있다고 치면 아마 이거와 관련된 비리들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여져요. 정말 김건희는 황금 알을 토해내는 거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거를 마누라가 혼자 하도록. 저는 진짜 여기에 이름 하나를 안 올린 이 윤석열의 이걸 뭐라 그래야지? 청렴함이라고 해야 되나? 지 스스로는 아무도 안 꽂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마누라들 통해서 가지고 이 모든 비리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도 끼지 않은 윤석열은 진짜 이혼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건희한테 뒤집어 씌우고 깔끔하게 임기를 끝까지 버티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김건희만 나와 지금 뉴스가.